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중앙지방법원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다가 그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이례적인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공수처에서 저 그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다가 그 청구한 게 그게 잘못된 거다. 이거 그러니까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느냐? 공수처법 31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처 검사에게 공수처 검사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소할 때에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거나 뭐 이런 영장 청구하거나, 그러니까 이때 공소를 제기한 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소 제기에서 그 제기의 기자를 따고 공소의 소자를 따가지고 그게 기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기소할 때는 그 항상 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기소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누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이렇게 3명만 기소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할 때는 중앙에다가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공수처에서 또 그 비슷한 논리로 비슷한 취지로 만약에 공수처에서 기소 말고 뭘 할 때, 영장을 청구할 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도 어디에다가 그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게 일반적으로는 중앙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수처가 여러 번 압수수색 구속영장, 뭐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체포영장은 별로 청구한 기억이 없는데, 이런 거 청구했을 때 이번 빼고는 거의 100%, 거의가 아니라 100%, 그러니까 이번만 예외예요. 이번 빼고는 다 중앙에다가 청구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다? 31조다. 그런데 31조가 중앙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딱 끝냈으면 서부에다가 영장 청구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반된 거기 때문에 그 영장은 위법한 영장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다만 붙어 있잖아요.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그런데 내란죄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 내란죄로 영장을 청구한 게 잘못됐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지난 그 12월 31일인가요?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직권 남용을 그 근거로 해서 그것과 관련된 범죄인 내란죄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영장 청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갖다 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에는 전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전제가 뭡니까? 직권남용죄잖아요. 그런데 그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소추할 수 없는 범죄인 직권남용죄를 근거로 해서 내란죄에 관련한 체포영장을 대통령에게 청구하고 그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청구를 받아가지고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의 그 판단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관할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중앙이 아니고 서부에다가 했느냐? 만약에 저 다만이라고 한 이야기가 없었으면은 그 관할 자체도 위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만이 있기 때문에 서부지법도 가능하다. 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런가? 범죄지가 어디입니까? 그 내란죄 범죄지는 용산 대통령실이에요. 그 다음에 증거 소재지, 증거가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용산의 대통령실에도 많이 있을 거고, 대통령 관저 한남동 거기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피고인의 특별한 사적, 피고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피고인은 아니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그 한남동 관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은 어디냐?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소지거든요. 그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소지, 윤석열 대통령의 주소지는 그 한남동일 테니까, 그러니까 서부에다가 그 영장을 청구한 게 절차적으로 저 공수처법 31조를 위반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다른 케이스는 뭐 달랐습니까? 다른 케이스는 뭐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뭐 다 뭐 용산에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피의자들은 뭐 저기 뭐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그랬으니까 다 중앙이 아닌 관할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중앙에다가만 청구를 갖다가 하다가 왜 이번에 서부에다가 청구를 했느냐? 그 이유는 뭐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뭐가 비디오입니까? 그 이유는 그 오동훈 공수처장 혹시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순영 부장판사도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된 거냐? 오동훈 공수처장은 그 체포영장을 발부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었어야 됐는가? 이전대로 관례에 따라 그 다음에 법 규정 본문에 따라 가지고 중앙에다가 청구를 했었어야죠. 중앙에 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3명인가 한 4명인가 그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돌려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딱 걸려서 그 사람이 영장 발부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왜 그걸 안 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반증이 오동훈 공수처장도 구속 체포영장이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뭐라 그럴까 오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오동훈 처장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동훈 처장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돼버린다,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 그럼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동훈 처장이 어떻게 한 것이냐, 그 포럼 쇼핑을 한 거예요. 포럼 쇼핑이 뭐냐면은 관할을 이렇게 쇼핑하듯이 선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포럼 쇼핑이 그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재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변호사만 그렇겠습니까? 검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인지상정이니까. 그런데 공수처장이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이렇게 논란이 나오지 않게 정정당당하게 이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런데 저기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떻게 했느냐? 이전의 관례와는 다르게 피의자의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굳이 영장 청구를 한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서부가 중앙보다 영장이 발부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작전은 성공을 했어요. 그 작전은 성공을 했는데 이 작전에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뭐 보탬이 되는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서부가 왜 유리했는가? 첫 번째, 정계선 헌법재판관 사진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12월 31일까지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은 누구였다? 정계선이었던 거예요. 정계선 그 헌법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 법대 88학번인가 그래요. 88학번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87학번으로 서울대 의대 들어갔다가 옛날에는 법대나 의대나 뭐 비슷했던 것 같대요. 커트라인이나 뭐 그런 게. 어쨌든 그래도 뭐 대단하지. 이과 가가지고 이과에서 그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의대 1년 다니다가 때려치고 중간에 이과에서 문과로 바꿔가지고 서울대 법대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쭉 의사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의느님 이런 말 들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보장되는데 왜 그 서울대 의대를 때려치고 서울대 법대를 왔는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서울대 법대 와가지고 88학번인데 학생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제가 86학번이니까 88학번 후배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쭉 들어보면 열심히 뭐 이렇게 학생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머리는 좋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운동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사법시험 공부했는데 사실을 수석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옛날 어쨌든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된 이후에도 뭐 우리법 연구회 회장인가 뭐 어쨌든 상당히 이제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뭐라 그럴까 진보적인 그 판사들의 거의 뭐 이렇게 뭐 데모 같은 역할을 했나 어쨌든 그래서
헌법재판관까지 됐는데 그런데 헌법재판관 되기 직전에 엊그저께까지 보직이 서부지법이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법원장님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똑같이 임명은 안 됐지만 헌법재판관 후보로 올라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은혁 부장판사잖아요. 마은혁 부장판사는 어떻습니까? 마은혁 부장판사는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진짜로 유명한 운동권이었단 말이에요. 뭐 학생 운동을 그냥 대강대강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학생 운동을 넘어서 가지고 진짜로 거의 뭐 저 정도면 저희 때는 혁명 운동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저보다 학번이 5개나 빠를 거예요. 아마 81학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저보다 학번 5개 빠르지 않습니까? 연수원은 저희 집사람이랑 동기예요. 연수원 저보다 하나 빠르다고요. 그러면 저도 사법시험 늦게 붙었는데 저도 사법시험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나이에 붙었는데 마은혁 부장판사는 저보다도 한 4년이나 더 늦은 나이에 시험 붙은 거 아닌가? 그럼 30대 중반에 사법시험 합격했는데 그러면 저런 노장들은 뭐 됐지 뭐 내가 사시 붙었으면 됐지 뭐 이걸로 변호사나 하면서 밥벌이나 하지 뭐 이럴 텐데 어쨌든 마은혁 부장판사는 그 와중에 연수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판사 임관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판사 임관 거의 최고령으로 판사 임관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환갑도 넘었단 말이에요. 81학번이니까. 조국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조국 대표보다도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보다도 나이가 많고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출은 됐는데 최상목 그 대행이 임명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다시 부장판사인데 어디 부장판사냐? 똑같이 서부지법 부장판사예요. 그러면 야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출한 사람이 둘 다 이런 경우 없었거든요. 2명 선출하면 하나는 중앙에서 뽑고 뭐 하나는 뭐 광주에서 뽑든지 뭐 하나는 뭐 부산에서 뽑든지 그래야 되는데 서울하고도 서부에서 2명이나 뽑은 경우는 제 알고 있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다. 그러니까 서부에 저런 분들이 그 고위직 법관으로 이렇게 쭉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체포영장 발부가 쉽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순영 부장판사예요. 이순영 부장판사. 이순영 부장판사가 저기 보면은 그 연수원 28기인데 현직 저거는 옛날 거고 지금은 이제 서부로 옮겼는데 그 이순영 부장판사가 그 서부로 옮긴 게 2023년도에 서부로 옮겼어요. 그래서 영장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순영 부장판사가 뭐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래도 적당한 나이에 시험 제대로 붙어가지고 판사 연수원 성적도 괜찮아서 판사도 그냥 좋은 데서 이렇게 쭉 해오던 그러한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순영 부장판사가 뭐다? 우리법 연구의 소속이다. 그러니까 누가 오동훈 그 공수처장이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한 건가? 이순영 부장판사가 그 우리법 연구회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팔이 좀 안으로 굽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서부에다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공수처법 31조 단서를 갖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서부에다 해도 되겠네 해가지고 서부에다가 그 체포영장을 청구를 갖다가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진짜로 너무 눈에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게 영장이 발부가 되든 아니면은 그게 되던 기각이 되던 이거를 했었어야 이전대로 조금이라도 그게 되지 않게끔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처신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오동훈 부장판사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옛날에도 그 이야기는 했었어요. 아니 이왕이면은 공수처장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처장이 그 검사 출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김진욱 처장도 판사 좀 하다가 뭐 김현장 잠깐 있다가 헌법연구관 하다가 그러다가 뜬금없이 공수처장 지원해가지고 공수처장을 했는데 잘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왜 못했습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수사를 해봤어야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거의 뭐 유명무실한 기관처럼 그냥 그 구설수만 오르고 예산만 1년에 200억 넘게 까먹는다 그런 비판을 갖다가 받았으면 그러면은 그 김진욱 공수처장 물러나면 새로운 공수처장은 좀 제대로 된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동훈 그 공수처장이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인데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공수처를 이끌 만한 적임자였는가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동훈 처장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니까 그 판사 출신이 수사를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같이 중요한 기관의 수장인데 왜 그 판사 출신을 또 뽑았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게 납득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순영 부장판사가 이렇게 쭉 뭐 다 판사 커리어도 좋고 뭐 권성동도 무죄 때려주고 뭐 해가지고 뭐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좀 찜찜한 게 뭐였느냐. 그 이순영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오동훈 공수처장 딱 생각을 해보니까 오동훈도 판사 출신이었지. 오동훈 몇 기입니까? 27기예요. 이순영 몇 기입니까? 28기예요. 한 기수 차이예요. 한 기수 차이. 이제 나이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연수원 기수로는 한 기수 차이인데 딱 드는 생각이 제가 옛날에 그 오동훈 처장 공수처장 됐을 때 뭐 프로필 같은 거 이렇게 쭉 설명을 갖다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오동훈 처장도 뭐였다? 우리법연구회 처장.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에 같은 서클을 했던 판사님들이 한 기수 차이니까 대충은 알겠죠. 뭐 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나 봤더니 그 오동훈 그 처장은 부산지법에 2002년 2월까지 근무했으니까 이순영 그 부장판사는 2002년도에 부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2002년 뭐 한 3월이나 부임을 했겠죠. 겹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 기수 차이이고 그 다음에 같은 서클이고 같은 서클이라고 하면은 그 성향이 비슷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판사 출신 그것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공수처장으로 선임을 했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오동훈 처장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다 한 게 좋을까? 중앙의 영장 전담 누군가? 서부의 영장 전담 누군가? 이순영이네. 이순영 누구다? 이순영은 연수원 한기수 아래인데 판사 출신인데 우리법 연구회다.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오동훈 처장이 우리법 연구회 지금도 소속이 돼 있는지 지금은 뭐 그만둔지 모르지만 같은 우리법 연구회 오비라고 할 수 있는 이순영 부장판사가 영장 전담으로 있는 그 거기에다가 저기 서부지법에다가 영장 청구를 한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직권남용, 뭐 내란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설명도 없이 어떻게 했다? 영장을 갖다 그냥 띡하니 그 발부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남동에 사람들 뭐 몇천 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한남동에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체포영장 오늘 집행할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화면 같은 거 제가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띄워주세요. 지금 저게 12월 31일 엊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저게 제가 저 길이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가끔 저 고가도로 타고 쭉 내려가면 뭐가 나옵니까? 한남대교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 사무실 강남역 있으니까 한남대교 타고 이렇게 쭉 가면은 그 저희 사무실 나오니까 사무실 갈 때 저 그 길을 종종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많았나? 오늘도 저러지 않을까? 그것 좀 띄워주세요. 언제쯤 집행될 건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그 의원들 대기령을 갖다가 내렸대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먼저 번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던 것 중에 1월 6일까지 집행할 것이다. 일단 그 기사 나온 것 좀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캘린더 같이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좀 띄워주세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이 원칙이다,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할 거예요. 집행하려고 할 거예요. 왜 1월 6일까지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은 체포영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을 7일로 잡는 거고, 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거는 엑스파이어 된다, 무효가 된다,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장이 12월 31일에 발부가 됐으니까 1월 6일까지는 이게 집행이 돼야, 그래야지 이제 되지. 1월 7일부터는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다시 영장 받아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또 서부에다가 또 제출하려나, 저기 뭐 청구하려나, 그건 모르겠고.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월 2일이에요. 벌써 12월 31일 1일이 지나갔고 오늘이 그 2일인데 언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것인가? 캘린더 좀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영장의 유효 기간이에요. 드디어 오늘 목요일 2일이 이제 빨간 날짜가 됐고, 3일도 평일이에요. 3일도 평일인데 3일은 체포하기가 조금 거시기 할 거야. 왜 거시기 합니까? 12월 31일에 저기 1월 3일에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 중에 뭐가 있는가? 변론 준비 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그 변론 준비 기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도 그 변론 준비 기일인데 제 생각에는 내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원래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 계속 한남동 관저에 있겠네? 그러면 뭐 내일도 그 집행한다고 쳐들어갈 수 있겠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국민들 관심이 변론 준비 기일이 내일로 종결될 것인가, 한 번 더 할 것인가. 왜냐하면 내일 그 이제 헌법재판관이 8인 체제가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빨리 이번에 종결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니다, 지금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하느냐 마느냐 이걸 갖다가 하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가면 되겠느냐. 가을향기님 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내일 변론 준비기일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영장을 집행하려고 생각은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주말에 저걸 한다? 이거는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월 6일이 되는 거예요. 1월 6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그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인데 그날 하겠습니까?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 체포영장을 그 집행한다고 해도 오늘 1월 2일 날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뭐 이런저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그거는 공수처의 기관 이기주의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수처에서 설마 현직 대통령을 경호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여론조사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더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뭐 20%가 뭐 간당간당하다, 계엄 있기 전에 20%가 뭐 깨진다 만다 막 뭐 이런 이야기 그 듣다가 지금은 30%도 훌쩍 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이 저 앞에 쫙 깔려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나중에 가보셨던 분도 있고 뭐 가보실 분도 있고 하겠지만은, 제가 옛날에 저 자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이잖아요. 그 외교부 장관 공관 앞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경사가 진 그렇게 넓지 않은 골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몇백 명, 몇천 명 몰리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사람들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경사가 있단 말이죠. 경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몰리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 그 생각으로는 공수처장이 뭐 그걸 갖다 영장 청구하면은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행이 될 거다라고 전혀 기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모르지만 오늘 한다라고 하면 하는 그냥 신용하고 그냥 그 뭐 안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난하고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인데 그 뭐 영장 청구도 뭐 제대로 그걸 갖다가 안 했다.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영장에 대해서 순순히 응하지도 않았다. 그런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뻔한 것들을 왜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공수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를 이첩하라고 요청을 갖다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수처가 들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들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그 의문인데 제가 공수처장이었으면 저 이첩하라고 안 했을 거예요. 아니 경찰이라 어려운 거 우리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경찰이나 하고 검찰이나 하고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지 이랬을 건데 이걸 왜 오라고 했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환장 보내면 윤 대통령이 쪼로로 알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그러면서 수사받으러 올 줄 알았나?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아 이거 뭐 다른 수사는 뭐 어느 정도 됐다라고 쳐도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CVGDXH님 감사드립니다. 그 뭐야 대통령을 갖다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오시지는 않고 사흘이나 18일, 25일, 29일 이렇게 다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소환장 보냈는데 오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공수처의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한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체포영장 청구를 갖다가 한다. 그런데 그냥 불구속 기소하기에는 그럼 니네 뭐 한 거냐? 이런 이야기 들을 테니까 에이 그 공수처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 들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뭐야 체포영장을 그 청구를 한 거고 이왕이면 발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서부지법으로 청구를 갖다가 한 것인데 저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 그 윤 대통령 지지한다라고 한 사람들이 요즘같이 추운 때 저 한남동에 저기가 찻길이거든요. 찻길. 그 뭐 경찰들이 이렇게 뭐 이걸 갖다 하지만 차들 쌩쌩 다니는 데란 말이에요. 광화문하고도 다르단 말이죠. 여의도하고도 달라요. 저런 데다가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 고생하게끔 영장을 갖다 청구하고 또 영장을 갖다가 발부했는가? 저는 굉장히 그거는 부적절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 그래 나 그냥 체포영장 발부됐다라고 하니까 내가 내 발로 체포 당해 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럼 뭐 체포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아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그다음에 영장 자체가 이러한 논리로 부적합한 것으로 난 확신한다. 그러니까 영장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대치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 뭐 그냥 대치로만 끝나고 그 이상의 그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PD님 제가 대통령 경호법 그 뽑았잖아요. 그것만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대통령 경호법을 갖다가 쭉 보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제가 아니요. 그거 말고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안 보내드렸나 보다. 아이고 그러면 제가 그냥 그 대통령 경호법이 있는데 네. 에이 그러면은 뭐야 그 제가 그냥 제가 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경호란 무엇이냐?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하고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호처에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는 서로 다른 문제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래 니네가 그 할 수 있으면 해봐. 하지만 대통령 경호법의 경호란 무엇이다.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적법하게 체포되는 거 말고 그냥 그 와중에서 이런저런 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직무가 정지되어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경호 구역은 무엇이냐면은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당연히 경호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호 구역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대통령 경호처장이 결정할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호 구역에 지정해 가지고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경호 공무원은요. 대통령 경호처 여기 17조 좀 띄워주세요. 그 경호처 그 직원들은 경찰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조에 보면은 경호 공무원은 그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 중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19조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기까지 휴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색영장하고 체포영장 발부가 됐으니까 그거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집행을 할 때 하더라도 일부러 이렇게 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경호처를 자극하고 도발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면은 안 되겠다. 그거는 큰일 나는 문제가 된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런가?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